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50년 만기로 빌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10억 원 이상인 서울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사망사고가 포함된 중대재해가 아닌데 10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이 월요일 또 어떻게 시작해서 한 주를 버티나라고 시작한다면 정말 한없이 견디기 어려운 일주일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월요일이 왔으니까 지난 건 잊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봐야지라고 힘차게 출발한다면 한 주가 그래도 조금은 보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라도 새롭게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부동산 공부 하루에 1시간만 해봐야지. 그게 좀 어렵다면 점심 식사 후에 한 15분 동안만 걸어야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침에 한 5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작디 작은 결심으로 일주일을 좀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해볼만 한데 한 달 더 해볼까?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에 함께 할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공부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경기가 좋지만 중국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유럽도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죠. 잭슨 홀 미팅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금융 결정권자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되겠죠. 금융 결정권자들이 다 모여서 미국에서 금융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그 결과가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쪽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동결 쪽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대로 동결되다가 하다가 신문 나오면 저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동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과도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과도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5.75%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국은행도 과연 그대로 있을까? 3.5에서 있을까? 3.7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 세계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전 세계가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주택시장을 같이 지켜보셔야지 단지 눈앞에서 가격이 거래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또 혹은 불릴 수 있는 투자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어려움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어요. 차동백 대표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예, 무료 세미나는 평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의 궁금 사항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뭐냐면은 물건을 갈아탈까요? 아니면은 지금 재개발 쪽에 뭘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되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거의 대다수가 요즘 뭐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심리가 이런 매스컴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심리가 너무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매스컴에서 계속 오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종전 가격을 넘어섰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은요. 평균적으로 거의 대다수는 다 종전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거의 대다수는 다 종전 가격에서 10에서 20%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주 특수한 데는 올라간 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아파트가 특별히 좋아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돈 넣고 은행에 가만히 있을 거냐? 바로 그런 것들이 세미나에 와서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운영할 것인지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방송만 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준비를 하기 전부터 와야지 준비 다 돼서 오면 된다는 생각하면은 이미 늦어요. 너무 많이 늦습니다. 그때는. 그런 측면에서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재개발이나 모아주택에 관련해서 꼭 주의사항들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요. 꼭 세미나 참고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2차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조금 편하신 분들은 내일 화요일에 진행되고요. 주말 편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역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무료 세미나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서 또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저기 당산동에 현대 오차 그 24평 갖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까 생각하는데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매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 예. 그럼 매수, 요거를 전망이 좋으면 그대로 두고 음. 다른 거를 하나 보고 만약에 전망이 별로다 하면은 매도를 하고 돈을 합쳐서 뭐 아. 재투자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려고요. 네, 지금 그럼 당산 이 현대 5차 아파트는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서 이거를 향후 전망에 따라서 만약에 별로라면 팔고 또 합쳐서 더 좋은 데로 아니라면 그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산 현대 5차 아파트 향후 전망을 살펴봐야겠네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 방송을 한 2, 3년 보다가 네. 갖고 있던 아파트 네. 매도를 잘 해가지고 네. 예, 지금은 저는 전세를 살고 있고 네. 당산동 1가구 1주택만 남겨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도 팔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잘 팔았어요. 근데 그게 못 팔면은 네, 가격은 안 팔더라도 올라는 가지만 다시 떨어져서 마진이 안 나온다고 제기했고 그때 되면 못 판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잖아. 그죠? 네, 그랬을 때 잘 팔고 네, 잘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항상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오늘 그래도 제 방송을 보고 그렇게 잘하셨다는 분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데 우리 경제학에서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경제학에서 우리 미시경제라고 있어요. 미시경제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배워요. 소비자 행동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렇게 팔아라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비싸고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요, 누가 사겠냐 이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그때 진짜 잘 팔았어요. 그 이후에 매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놓으면은 문제는 가격을 떠나서 안 팔리니까요. 네. 정말로 제가 요즘 세미나 오면 그래요. 지금 물건이 팔리는 사람은 그거는 조상님 산소가 명당이 안 있고는 팔 수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이 따르지 않으면 못 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네. 그런 생각으로 잘 하셨고요. 우리는 운에 얽매이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네.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합리성을 가지고서 돈을 운영을 해야지 그게 투자가 되는 것이지, 합리성이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오로지 감정, 생각, 자기의 어떤 느낌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합리성이 결여가 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요행 내지는 투기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전망이 좋으냐, 전망이 어떠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예. 이 전망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이 부동산 흐름, 방송 보고 계시죠? 네.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네. 80년대 올라갔다가 여기가 90년이에요. 90년대를 떨어졌다가 금융위기 그거 뭡니까? 그 IMF 오면서 이렇게 와요. 여기가 01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쭉 올라요. 여기가 07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조정이 돼요. 여기가 14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요. 21년이에요. 그리고 1년 8개월 조정됐어요. 23년이에요. 이게 서울 아파트 그래프예요. 서울 아파트. 네.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을 보세요. 뭐 지난 구간도 좋아요. 14년부터 이 가파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 이렇게 상승되는 구간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사더라도 올라가요. 다만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덜 올라가고 좀 더 일찍 올라가고 좀 더 늦게 올라가고 그 차이만 존재해요. 맞죠? 네. 이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되냐?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흐름.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종전에 요 그래프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요 07년도가 있어요. 07년도 후에 08년도, 09년도는 거의 수평으로 횡보하다시피 했는데 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07년도 꼭좀 찍고 출렁하고 주저앉다가 다시 반등을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종전의 07년도 가격 수준 가까이까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07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얘는 10억에서 5에서 10% 정도 안에 있는 9억에서 9억 5천 정도까지 반등을 해요. 이때도
야, 이거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니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역시 반등을 하는데, 제가 반등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반등을 하는데 전 고점으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반등은 거래가 많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못하고 최고 고점에서 5에서 10% 수준에서까지 반등을 하고, 지역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A급지가 그렇고 B급지들은,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10에서 15%, 18% 수준까지 반등을 해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은 약간의 반등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살짝은 더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은 이때의 흐름이 견주어 봤었을 때 출렁하고 반등하는 수준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흐름상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구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다. 흐름이. 왜? 반등 구간이고 다시 서서히 내려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큰 흐름에서 이러면은 어떤 걸 사더라도 정말 잘해야 본전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해서 봐요. 물건. 자, 물건은 어떤 물건이 좋으냐? 첫째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지 않는 지역보다는 선호 지역들이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니까 좋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지역. 아파트는 그런데 개발 지역을 떠나서 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될 수 있나 없나, 사업성이 있나 없나, 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크기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잖아요. 입지. 물건이. 맞죠? 네. 얘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얘는 크게 얘기하면 숲이고 얘가 나무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바라보고 아파트 들어가면 거의 다 맞아요. 틀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럼 이걸로 봤었을 때 지금 팔고 선호 지역으로 가겠다. 지금 아까 그런 얘기 언뜻 하셨죠. 송파나 뭐 얘기하셨죠. 네. 선호 지역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찬성이죠. 왜? 현대 5차가 물건으로 봤었을 때 얘는 현재 용적률만 하더라도 너무 높아서 이거는 재건축을 앞으로 가더라도 꿈꾸기가 어렵다. 입지야 그런 데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는 그렇게 선호도가 있을 수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이야 뭐 어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랫동안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물건 자체가 아니다.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어떤 걸 매도하셨는지는 몰라도 얘도 매도 범주에 포함됐었어야 됐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등 구간에 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렇게 보유를 해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라고 본다. 고로 네. 갈아타는 거는 찬성인데, 갈아탄다면은 선호되는 지역이나 또는 확실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흐름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이 제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마저도 지금 사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하시고 더 기다려보자. 네. 더 기다려서 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수년간 이렇게 가요. 수년간. 충분히 더 조정됐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 가슴 속에서 야 진짜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아직도 너무 비싸다라고 있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되었었을 때 진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한다면은 가장 유효하지 않겠는가. 단 그렇게 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견딜 수 없다면, 만약에 그걸 견딜 수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팔고 무조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해야 돼. 이게 왜 어렵냐면은 네. 아파트가 전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 전재산을 몇 년 동안 내가 안 하고 기다렸는데 5년이고 6년이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버려. 그리고 좀 참 안 올라오는 게 올라버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상실감이 엄청 크고 저가 아마 엄청 원망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떨어지면은 너무 잘했다 싶을 거고. 그런데 이 세상에 정답은 없잖아요. 지나고 네. 보니 정답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경험을 토대로 봤었을 때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청자분도 꼭 세미나에 오셔서 네네. 사적인 대화도 좀 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아, 네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세미나를 가니까 네. 네, 전반적인 거는 하는데 궁금한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거는 있잖아요. 네. 아주 사적인 거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는 묻기는 아, 상당히 네네. 어려워요. 네.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네. 세미나에 오면은 공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네. 개인이 궁금한 거는 다 여쭤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다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안양 평촌에 네, 샛별 아파트 2단지를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 전망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월판선이 여기 뭐 지나간다고 월판선 여기 생긴다고 해서 네, 그래서 관심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전방 좀 네, 알고 연락 잘 싶어서 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걸까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세 끼고 좀 갭 투자를 해보겠다 마음 먹으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셨던 지역이 안양의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샛별 아파트 2단지를 말씀 주셨는데 교통 네. 호재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평촌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저 용인 살고 있어요. 아, 용인에 거주하시군요. 예. 용인에 거주를 하시는데 평촌 이 물건을 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인들이 좀 얘기를 해줘갖고. 아, 지인이 추천을 하셨군요. 네네. 지인은 무엇 때문에 추천을 하던가요? 월판선 역도 생기고, 네. 뭐, 해가 일기 신도시라 괜찮다고 자꾸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서 괜찮다. 네네. 그 지인분들이 다 여기 평촌에 사시나 보죠? 예, 한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일단 추천하던가요? 네네. 네. 그분이 평촌에 살아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않고,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서. 그렇군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째,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네.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아파트든 뭐든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하잖아요. 평생을 네. 살면서, 맞죠?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매스컴이에요. 예.
제가 바라봤었을 때는 그래요. 거의 대다수의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요인이 친구하고 매스컴 얘기 듣고 해요. 과연 이게 정말 정확할까? 그러면 그 친구는 정말로 부동산 전문가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스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언뜻 얘기들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2022년에 최고점을 찍고 21년도에 22년도 조정됐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러죠. 여기서 듣고 있나요? 네네. 지금 조금 어느 올랐다고 정도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조금 올랐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서울에는. 대충 그렇게 예. 들었군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매스컴에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일반인들이 보면은 신문에도 보고요, 방송도 보면은 15주 이상 계속해서 올랐다, 종전 가격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들이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나오면은 그걸 보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다시 올라가나 보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을 강남 강북 아파트 단지를 다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거지. 그렇게 돼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스컴이 왜 그렇게 할까? 오르는 단지를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올랐다도 같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안 올랐다고 내놓으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문이든 방송이든 매스컴이든 결국에는 뭐예요? 영리야, 영리.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있고요.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그 친구분이 월판선도 있고 일기 신도시가 5군데 있습니다. 중동 평촌, 일산, 분당, 3번. 일기 신도시가 좋다는 말은 그거는 일기 신도시 90년대 초반에 들어오고 나서 2000년까지예요. 지금 일기 신도시는 전부 다 아파트들이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용적률이 뭔지는 혹시 아세요? 여기 대지 면적에 건축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잘 아시네요. 네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놨죠. 네. 법에서 정해져 있는 만큼 거의 대다수 아파트들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재건축하면은 지금보다 세대수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뭐 글쎄요. 아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적률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200%다. 그러면 200%만큼 지금 집이 거의 다가 지어져 있다고요. 예, 예. 세대수가. 네. 그럼 부수고 새롭게 지어도 세대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근데 여기는 뭐 역세권이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아니, 얘기를. 글쎄. 제가 얘기하는 걸 집중해 들어보세요. 네. 지금 신도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 예, 예, 예. 그럼 예. 거의 다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일기 신도시는 거의 대다수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죠? 네네. 아니, 그다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은 현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니 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하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계속 30년, 40년, 50년 낡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슬럼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특별법을 A라는 지역은 강남의 특별법을 만들어요? 안 만들죠? 송파 만들어요? 서울 만들어요? 안 만들죠? 왜 만들어요? 안 좋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데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럼 안 좋은데 특별법 만들면은 좋은 지역보다 더 좋아질까요? 말이 안 맞죠. 그다음에 특별법이라는 거는 너무 안 좋으니 얘를 조금 개선하자는 의미예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약간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아. 그렇지만 얘가 되기만 되면 엄청나게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평촌 주민을 위해서 분당 주민을 위해서 국가가 일부러 돈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샛별 한양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역세권도 아니고 이제 월판선 들어오면 얘기하죠. 월판선 들어와 봐야 인덕원이든 어디든 조금 접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에 불과해요. 거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관양동은 그러면 안 그런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월판선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써먹는 그런 형태는 지났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의 아파트 자체가 여기에 몇 평을 보셨어요? 24평이요? 24평 아파트 최고 가격이 얼마까지 가셨는지 혹시 본 적 있나요? 글쎄 모르지요. 현재 얼마 정도 가던가요? 지금 뭐 6억 얘기하는 거 하더라고요. 6억요. 이거는 네. 굉장히 높고요. 말이 안 되게 제가 봐한테는 높고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얼마까지 갔겠냐면은 거의 7억, 8억 이렇게 갔을 거예요. 8억.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모르긴 해도 20% 이상 가까이까지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게.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는 지인들을 말 한마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꼭 아파트로 접근하고 싶거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많이 떨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너무 싸다. 할 때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외의 방법에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무언가 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인의 말을 듣고 투자 선택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현재 오목교역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요. 네, 현재 맞벌이로서 각각 여의도와 강남으로도 출퇴근 하는데 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도래가 되어서요. 전세 재계약보다 아마 전세비와 여유 목돈으로 전에 틈틈이 알아보았던 세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신길 뉴타운에 있는 SKF 뷰고요. 네, 두 번째는 용산 브라운스톤이요. 네. 세 번째는 성도 노빌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디로 좀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그 입지 분석이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의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하니까 또 잘 입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세 개의 아파트, 신길 뉴타운에 위치한 SK뷰, 그리고 용산 브라운스톤 아파트 말씀 주셨고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이 세 지역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동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세요. 막 흐려져서 잘못 들었는데 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효창공원역 앞쪽에 그 용문시장 쪽에 있는 브라운스톤하고 예,
이 보라매역 SK 5단지죠. 5단지하고 이거 여기도 맞습니다. 재개발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하고 사줬던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상도동에 있는 예. 이편한 세상인가요? 예, 노빌리티요. 예, 그하고 이 세 가지죠. 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으면 좋겠냐 뭐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선택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여기 이제 오목교에 온 거는 우리 애 학교 때문에 왔는데요. 네, 이제 학교를 다시 거기서 오목교 다니 졸업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향후 이제 시세 차이가 용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시세 차익을 원하는군요. 예, 교통은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갈 때는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네. 참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용문동부터 한번 봅시다. 얘는 일단 세대수가 굉장히 작죠. 예, 두 동. 네,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데도 또 용적률을 보면은 용적률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가 좀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 중에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세대수가 재건축을 한다 하면은 이름 있는 회사들이 요즘 큰 회사들 있잖아요. S라든가 L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용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낮은 거죠. 입지야 용산역 여기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가까이 있고 뭐 설명하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좋은 지역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어디 있느냐? 그걸 팔려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용산 다 찾아봐라. 이 정도 가격, 이런 가격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는 가격이야. 여기가 용산인데, 여기가 강남인데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 이외에는 얘가 이런 점에서 좋아서 사세요라고 브리핑할 수 있는 걸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단지 용산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다음 얘는 상도 쪽이 이편한 세상이에요. 얘는 특별한 색깔이 없어요. 이편한 세상을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던가요? 저는 나중에 뉴타운 지역 노량진이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발이 되니까 예. 그다음에 주변 개발하고 내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타운 돼갖고 새 주택이 딱 되잖아요. 예. 지금 어딥니까? 내가 언뜻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노량진 유타운에 안에 그 신동안가 뭐 있어요. 그거 가보세요. 가격 얼마나 저렴한지. 그거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얘도 보라매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유타운이에요. 여기가 뭐 8구역, 9구역 맞나요? 9구역, 8구역, 5구역, 7구역, 뭐 11구역, 12구역, 3구역 이 전체가 유타운이었잖아요. 유타운, 신길 유타운. 그 상태였었고 이제는 신길 유타운이지만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이게 단지는 굉장히 크죠. 보라매가. 예. 그래서 지금 세 개 중에 뭘 하나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뭘 사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사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큰 그거는 없어 보여요. 차라리 내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풍역 쪽이나 뭐 이런 쪽 간다면 여기는 또 신안산선 알죠? 예. 신안산선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감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라도 한번 볼까. 이거는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신안산선까지 한 정거장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뚜렷하게 어느 걸 하나 사라 그러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전세 만기가 되더라도 예. 제 생각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자분님이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은 한두 파서 정도 더 전세를 살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매수하는 것 전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동희 대표와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지만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내일과 토요일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재개발 무화주택 투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좀 알고 하자 이런 제목을 제가 계속해서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한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제목으로.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제목이니까요. 굳이 뭐 제목 바꿀 이유는 없죠. 이 제목으로 인해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반드시 접수를 하세요. 하시고 나서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늘 이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왜요?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이 흐름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데 흐름을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봤더니 자, 첫째, 미국은요. 동결 또는 추가금리 인상 가능. 지금은 잭슨 홀 하고 나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쪽에 약간의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경기는 좋고 소비자 물가 3.3대. 근데 세계 경제는요. 세계 경제는 살얼음 파는데 미국 경제는 좋아요. 그럼 경제만 좋으면 뭐하냐? 물가가 높은데 물가가 높고 높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도 경제 성장보다 물가가 높다는 거는 가면 갈수록 더 개인적인 가처분 소득도 주고 점점 가난해진다는 걸 뜻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리를 유지를 해서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만 이제는 잡히고 있다 하는 자신이 있어야 내려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전 세계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년 동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 경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국영개발사 38곳 중에서 18곳이 지금 적자라고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금융위기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금융위기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은 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는 큰 영향 없다. 큰 영향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디폴트, IMF 같은 부도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영향이 없을까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드러나고 무역 거래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것만 해서 그렇죠. 중국 내에 있는 원자료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가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만약에 부도난다. 그럼 못 먹고 사니까 전부 다 세계로 흩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인구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도 못하는 거죠. 금리 한국 5% 동결 이게 동결이 3.5예요. 3.5 이게 잘못됐어요. 3.5%로 동결됐다는 거예요. 5%가 아니고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지는 못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돈이 빠져나가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그런데 잭슨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벌써. 부동산 시장 봤더니 30년 모기지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7.09%라 그랬는데 다시 일주일 사이에 7.23%로 또 상승을 했어요. 이게 30년 모기지,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게 보세요. 7.23%면은 엄청납니다. 2년 전에 3%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7.23%면 2배가 넘어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괜찮으면 이상하죠.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에서 아마 벗어나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다 하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미 보이지 않는 데는 나와요. 우리도 어떤 어려울 때 나면 지방부터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요새 안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조만간 미국 주택시장도 이거는 뭐 길어야 1년이죠. 1년 안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 중국은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33%로 급감했답니다. 이게 중국 데이터예요.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데이터가 이 정도면 그거보다 더 급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항저우 텐진 집값이 20% 폭락하고 20%는 폭락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격 떨어질 때 그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방에 지금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20% 안 떨어졌나요? 25%씩 다 떨어졌죠. 지금.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게. 아직까지 멀었다. 자산 182조 중저그룹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은 2026년까지 평균 4만 3천 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입주가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지만 26년까지 서울도요. 꾸준하게 서울이에요. 서울. 꾸준하게 서울도 4만 세대씩 입주가 되면은 이거 위례 신도시급이에요. 근데 뭐 일시적으로 25년도에 조금 2만 얼마가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26년도에는요. 다시 6만 세대로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신분당선 연장의 무산되면서 용산 삼성지구 쪽에 난리가 났죠. 계속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 특히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은 신분당선 내가 개최하겠다고 떠들 거예요. 개최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난리치고 부동산 가격이 다 거기에 반영되는 상태에서도 이게 다 해제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조금은 달랠 수 있는 뭔가 나오지는 않겠나 싶은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제가 보는 데는 세계 전체의 부동산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말로 자신 있는 것만 투자를 해라. 월세 나오는 걸 딱 확실한 걸 사든지. 저는 자신이 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눈에 정말 이거는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사라. 그게 없다면은 그냥 흐름 따라갖고 그 어렵게 수년 동안 벌었는 그런 돈을 10년씩 모으겠는 그런 돈을 너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실책을 하고 평생 후회하는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렇다고 투자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없을 때는 월세 나오는 거 좋은 거 그걸 사면 되잖아요. 죽어도 그런 것도 안 사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아직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있다. 오로지 머릿속에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은 흐름이 거꾸로 떨어질 때는 그때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받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매매가가 A라는 모아주택 지역이에요. 3억 하는데 전세가 1억 7천 하더라고요. 근데 1억 3천 투자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은. 봤더니 소액 투자고 역세권 잔여 다 좋아. 근데 초기 단계에 지금 주민들이 동의가 지금 알까리해. 이게 반대 목소리가 강해서 이게 어쩌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좀 망설여져요. 그런데 물건은 좀 괜찮아서 그런 거 무시하고 한번 좀 들어가 볼 만은 한 것 같다. 제가 추천까지 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 여기까지 시장 상황에 따르는 물건까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네,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 예시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과 또 이번 주 토요일 2차례 진행되고요. 차동백 대표와 직접 만나서 또 모아타운과 재개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